동아시아 농업 시장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수십 년간 아시아 농업을 이끌어온 일본의 농업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구 급감, 후계자 부족으로 인한 농가 폐업, 그리고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까지. 일본 농업의 쇠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 농산물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국가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다. 일본이 차지했던 프리미엄 농산물 시장의 공백,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까지. 과연 한국 농업이 일본의 빈자리를 채우며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은 이 흥미로운 변화의 현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농업 전문가이자 현장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자. 일본 농업의 몰락과 한국 농업의 기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간 동아시아 농업 현장을 연구해온 농업경제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일본 농업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기술을 자랑하던 일본 농가는 고령화, 후계자 부족, 경제적 압박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쌀, 채소, 과일. 일본이 예전만큼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계 식량 시장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일본 현지를 방문해 확인한 바로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농가 수는 2000년 312만 호에서 2020년 174만 호로 약 44%나 급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67.8세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령화 문제를 넘어 일본 농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본이 자랑하던 쌀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품질 과일과 채소 생산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일본산 프리미엄 농산물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 공백은 누군가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빈자리를 한국 농업이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 인력과 빠르게 발전하는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도입률만 해도 일본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저는 그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황, 일본 농업 위기 원인과 한국 농업 현황. 일본 농업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농촌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일본 농가의 평균 연령은 67세를 넘었습니다. 둘째, 후계자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며 농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압박입니다. 일본 농가의 생산비는 높고 농산물 가격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일본 전역 147개 농가를 직접 방문 조사했는데 현장에서 확인한 위기의 실상은 통계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일본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 67.8세라는 수치 뒤에는 더 충격적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40세 미만 농업 종사자는 전체의 단 4.6%에 불과하고 50대 이하는 16.8%뿐입니다. 즉, 농업 종사자의 83%가 60세 이상인 것이죠. 제가 만난 야마가타현의 사토 할아버지는 78세의 나이에도 혼자서 5헥타르의 논을 관리하고 계셨는데, 내가 은퇴하면 이 논을 누가 관리할지 모르겠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68%가 후계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농업보다는 도시의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고 농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 농가의 시간당 소득은 제조업 대비 6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가의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농업은 아직 젊은 인력이 일부 남아있고 스마트팜 등 기술 기반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 농업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 투자 부족, 규모의 경제 부족,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00년 402만 명에서
2020년 224만 명으로 44% 감소했고,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도 65.1세로 일본 못지않게 높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 도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과로 40세 미만 농업인 비율이 최근 3년간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농업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2.8%로 일본의 0.9%를 크게 앞서고 있어 우리가 일본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점, 한국 농업의 구조적 약점. 한국 농업의 약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소규모 농가가 많아 대량 생산에 취약합니다. 둘째, 인프라와 유통 구조가 아직 글로벌 경쟁력과 거리가 있습니다. 셋째, 농업 관련 정책과 지원은 있으나 실질적 현장과 연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점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일본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소규모 농가 위주의 구조입니다. 한국 농가의 평균 경지 면적은 1.75헥타르로 미국의 176헥타르, 호주의 4,331헥타르는 물론 일본의 2.9헥타르보다도 작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구조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대량 생산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됩니다. 제가 전남 나주의 배 농가를 방문했을 때 30년 경력의 베테랑 농부가 0.8헥타르의 작은 과수원에서 연간 15톤 정도의 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품질은 뛰어나지만 물량이 작아 대형 유통업체와 직접 거래하기 어렵고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야 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입니다. 한국 농산물 유통 비용은 최종 판매 가격의 4,5에 50%를 차지해 선진국의 20에 30%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복잡한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해 농가 수취 가격은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은 높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경우 통관, 검역, 물류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 인프라의 취약성입니다. 저온 저장고, 선별 포장시설, 가공시설 등 농산물의 품질, 유지와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농가 중 적정한 저장시설을 갖춘 곳은 35%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농산물 손실률이 15%에서 20%에 달합니다. 또한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 농산물, 가공 등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은 많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경직된 지원 기준으로 인해 실제 농가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기회, 일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한국 농업의 가능성. 그렇다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첫째, 일본 농산물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외 시장 수요를 한국이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과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농업,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제공하던 고품질 농산물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한국 농가가 준비만 된다면 일본의 공백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기존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프리미엄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연간 120억 달러 규모입니다. 특히 쌀, 사과, 딸기, 포도 등 일본의 대표 농산물 분야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고급 식자재 수입업체들이 이미 일본산 대체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농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상대적 우위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ICT 기술과 농업의 융합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팜 토마토 생산성은 10여당 평균 75톤으로 일본의 52톤, 네덜란드의 60톤을 크게 웃돕니다. 세 번째 기회는 지리적 접근성입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라는 거대 소비시장과 인접해 있어 신선 농산물 수출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일본산 농산물이 차지하던 프리미엄 포지션을
한국산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산 딸기의 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은 이런 변화의 초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류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K-드라마, K-팝의 전 세계적 인기와 함께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농산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한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고 이것이 직접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연간 8%에서 10%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친환경 농업 기술과 인증 시스템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일본이 쇠퇴하면서 생긴 친환경 프리미엄 시장의 공백을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전략, 기술 스마트팜 친환경 전략, 현실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팜 도입입니다. 온도, 습도, 조명, 수분을 자동 조절해 생산량과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입니다. 농약을 최소화하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면 국내외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기반 유통입니다. 직거래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 해외 수출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과 전략을 결합한 농업만이 일본 공백을 채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스마트팜 기술의 전면적 도입과 고도화입니다. 현재 한국의 스마트팜 보급률은 4.7%에 불과하지만 이를 2030년까지 15%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화성의 스마트팜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AI가 토마토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온도, 습도, 영양분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그 결과 기존 농법 대비 생산량은 40% 증가했고 물 사용량은 30% 절약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품질의 일관성입니다. AI 관리하에서 생산된 토마토는 당도, 크기, 색깔이 거의 동일해 수출용으로 최적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친환경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입니다. 단순히 농약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토양 건강성 증진, 생물 다양성 보전, 탄소 저장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북 정읍의 친환경 쌀 농가는 오리 농법을 도입해 제초제 사용을 완전히 중단했고 미생물 농법으로 토양 건강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된 쌀은 일반 쌀보다 30%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과 홍콩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쌀은 탄소 저장 효과까지 인증받아 탄소 크레딧 수익까지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술 기반 유통 혁신입니다. 전통적인 다단계 유통 구조를 혁신해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이 24시간 내에 소비자 식탁에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냉, 포장, 배송의 모든 단계가 통합된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성공한 한국 농가 사례. 이미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 한 농가는 스마트팜을 도입해 생산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전남의 한 농가는 친환경 채소로 국내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도전과 혁신입니다. 작은 시도와 꾸준한 기술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농업에도 희망을 보여줍니다. 먼저 경기도 평택의 스마트팜 토마토 농가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대표는 3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1.2헥타르의 낡은 비닐하우스를 최첨단 스마트팜으로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초기 투자비만 15억 원이 들었지만 현재는 그 투자를 완전히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실 내부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토양 수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AI 시스템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토마토 한 그루 한 그루의 생육 상태도 카메라로 모니터링해 병해충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알림이 옵니다. 기존에는 10여당 8톤 정도 생산하던 것이
현재는 15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품질도 일정해서 당도 6.5브릭스 이상의 프리미엄 토마토만 생산됩니다. 전남 장흥의 친환경 채소 농가 박미정 대표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박 대표는 5년 전 도시에서 귀농해 2헥타르 규모의 친환경 채소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 발효액과 천연 방충제만을 사용해 상추, 시금치, 케일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해충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토양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동반식물을 활용한 자연 방제법을 도입하면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과 유기농 전문 매장에 납품되고 있으며 일본과 베트남으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의 경우 국내 판매가보다 40%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연매출 1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충남 논산의 스마트팜 딸기 농가 이정훈 대표는 전통 농법에서 완전히 탈피해 수경재배와 환경제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1년 내내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 생산성을 3배 이상 높였고 당도 12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딸기만을 선별해 프리미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어 수출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이었습니다. 마무리 변화와 도전, 미래를 향한 희망 메시지지. 중요한 건 변화와 도전입니다. 한국 농업은 일본의 빈자리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과 전략, 그리고 젊은 농업 인력과의 협력으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농업은 단순히 땅을 일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식량, 기술과 전략, 그리고 도전 정신이 바로 한국 농업의 힘입니다. 일본이 무너진 자리에 한국이 설 수 있는 그날,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농업의 쇠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소규모 농가 구조의 한계,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기술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팜 기술, 친환경 농업, 기술 기반 유통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농가 곳곳에서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과 혁신 정신이 바로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 품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의식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